빙판 위에서 환상적인 백플립을 선보인 이 선수,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 선수는 미국의 일리아 말리닌으로 쿼드러플 점프를 밥 먹듯이 성공해 쿼드갓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겨 신동인데요. 말리닌은 지난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7개의 쿼드러플 점프에 백플립을 더해 프리스케이팅 역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약 말리닌이 불과 3년 전에 똑같은 연기를 펼쳤다면 세계 기록을 절대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백플립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지된 기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말리닌은 백플립을 선보이며 미국 팀에 금메달을 안겼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은 올림픽에서 무려 50년 만에 합법적으로 사용된 백플립이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백플립은 왜 50년 동안 금지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금지가 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백플립이 처음 등장한 건 1976년입니다. 당시 19살이었던 테리 쿠비카는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피겨 역사상 최초로 백플립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동계올림픽에서도 백플립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기존 점프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기술이었던 백플립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쿠비카가 백플립을 습득하게 된 건 가족 덕분이었는데요. 체조 선수였던 누나에게 회전 기술을 전수받으며 빙판 위에서 백플립을 연습하게 되었죠. 쿠비카는 올림픽에서 최종 7위를 기록했지만 그가 선보인 백플립은 피겨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비카의 백플립이 등장한 지 약 한 달 만인 1976년 3월 국제빙상연맹은 백플립을 포함한 모든 공중 회전 유형의 점프를 금지한다고 발표합니다.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2024년까지 무려 48년 동안 유지되었죠. ISU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백플립을 왜 금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미끄럽고 딱딱한 빙판 위에서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기술을 하다 착지에 실패할 경우 뇌진탕이나 척추 부상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두 번째는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한발 착지입니다. 당시 쿠비카의 백플립은 두 발로 착지하는 형태였기에 ISU는 이를 스케이팅 기술이 아닌 고개나 체조의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적 조화의 문제였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은 기술적 정교함과 예술적 우아함의 균형을 기반으로 발전한 스포츠입니다. 당시 보수적인 연맹 관계자들은 백플립이 기술적 화려함만을 강조해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죠. 결국 이러한 이유로 백플립은 등장한 지 약 2달 만에 공식 경기에서 사용 시 이전 감점되는 금지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뒤인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이 금지된 백플립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수리아 보날리인데요. 보날리는 5회 연속 유럽 선수권 우승, 3회 세계 선수권 준우승, 9회 프랑스 선수권 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었던 보날리는 뛰어난 탄력을 바탕으로 여자 선수 최초로 쿼드러플 점프를 시도하는 등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선수였죠. 하지만 보날리는 커리어 내내 과소평가와 차별을 겪었습니다. 심판들은 그녀의 스케이팅이 우아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낮은 예술 점수를 부여했고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당시 보날리는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머물며 메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보날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규정과 점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연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금지된 백플립이었죠. 이때 보날리가 선보인 백플립은 쿠비카의 기술보다 한 단계 진한 형태였습니다. 공중 회전 후 피겨의 원칙에 맞게 한 발로 완벽하게 착지했죠. 이는 양발 착지라 피겨 기술이 아니다라는 ISU의 금지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심판들은 규정에 따라 2점 감점을 부여했고 보날리는 최종 10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후 보날리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심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중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날리의 백플립 이후 백플립은 피겨 무대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6년 뒤 이 금지 기술을 공식 대회에서 시도한 선수가 또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보날리와 같은 프랑스 출신의 피겨 선수 아담 샤오힌파입니다. 샤오힌파는 유럽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에서 감점을 감수하며 백플립을 선보였고 특히 2024년 유럽 선수권에서는 점수차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관중을 위한 프렌치 터치라며 백플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백플립 for everyone을 주도하며 현대 피겨의 수준에서 백플립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ISU는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ISU 기술위원회는 공중회전 유형의 점프를 불법 요소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백플립 금지 규정을 삭제했는데요. 이제 백플립을 수행해도 이전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백플립의 별도의 기본 점수는 없지만 안무 시퀀스의 일부로 포함할 경우 예술 점수에서 가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실패하면 감점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2024년 백플립이 허용된 이후 여러 선수들이 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선수가 바로 말리닌입니다. 2004년생인 말리닌은 올림픽 출신 부모 밑에서 성장한 피겨 신동인데요. 말리닌은 불과 17살에 4.5회전 점프인 쿼드러플 악셀을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키며 인간의 한계를 부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프리 프로그램에서 7개 점프를 모두 쿼드러플로 구성하는 전례 없는 구성을 선보였고 연기 후반부에 백플립을 배치해 기술과 쇼맨십을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말리니는 백플립에 대해 백플립은 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피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매료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말리니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백플립을 선보이며 1976년 쿠비카 이후 약 50년 만에 올림픽에서 합법적으로 백플립을 구사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선수가 또 등장할 건데요. 오랫동안 피겨는 아크로바틱한 요소인 백플립을 배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수용하며 선수들의 창의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50년간 금기의 상징이었던 백플립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보날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합법적으로 구사된 백플립을 보고 올림픽에서 백플립을 보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실력이 뛰어나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50년 만에 금지가 풀린 백플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